일단 글씨를 좀 크게 쓰죠. 대표값이라는 건 뭐가 있나요? 그게 대표값이라는 게 정의가 뭐예요? 하나의 값으로서 그 값이 자료 전체를 나타내는, 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 전체의 특성을 나타낼 때 특징을 나타낼 때라고 붙이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겠네요. 특징을 나타낼 때 얘를 대표값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대표값은 크게 몇 가지가 있나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언어 표현이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교재랑. 자, 크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에 있는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값이 평균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하는 중앙값. 그리고 물론 중요한 값이긴 하지만 약간 좀 변칙적으로 사용이 되는 최빈값들이 있습니다. 그 최빈값.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씩 좀 확인을 할게요. 평균이라는 건 일단 언제부터 쓰던 건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아마 5학년 때인가 그 나누기라는 걸 배우시면서 평균을 바로 배울 거예요. 그죠? 그 평균이라는 거는 뭐였죠? 별량의 개수 분의 별량의 총합을 나타내죠. 별량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별량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였어요? 별량은 뭡니까?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통 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는 뭐 별량이 될 수 없겠지만 은성이 몇 반이야 뭐 이런 것도 별량이 될 수 없지만 은성이 키가 몇 센치야 성적 얼마 나왔어 뭐 발 사이즈 얼마야 몸무게 얼마야 뭐 이런 것들처럼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값들을 별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지? 그러면 그렇게 수치화한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값이 바로 평균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그 평균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긴 하죠. 근데 그 평균의 특징 자체 중에 사용하지 못할 때가 더 중요해요. 어떨 때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차이가 너무 심할 때라고 하는 거를 보통 극단적인 값라고 얘기하죠.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면 아이씨 오늘따라 글씨 왜 이래. 평소에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면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해준 적이 있을 겁니다. 소인국에 놀러간 걸리버가 있다면 걸리버 한 사람이랑 그 소인국에 있는 10명이랑 같이 섞어서 키 평균을 잰다면 몸무게 평균을 잰다면 그건 과연 누굴 위한 평균인가? 그죠?
그 대다수의 9명을 나타내는 무언가의 값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중간하게 정말 이도저도 아닌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만약에 진짜 정말 50점, 50점, 40점, 40점 이렇게 나오는 반에 한 명이 탁 가서 100점, 100점, 100점 이러고 있으면 그 반 평균은 실질적으로 60에서 70 정도가 나올 텐데 그건 과연 누굴 위한 평균인 것인가? 그 50점, 60점 애들을 나타내는 값도 아니고 100점을 나타내는 값도 아니라서 결국엔 이도저도 아닌 그런 값들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 교재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기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과과정상에서는 빠진 내용입니다. 3학년 2학기에 도수 분포표를 이용하는 문제들은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교재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은 해야겠죠. 그럼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도수의 총합이죠. 분해. 이번에는 그 도수 분포표에서는 어떻게 평균을 구하나요? 기억나세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죠. 계급값만 보고서 평균을 구하시면 숫자에 오류가 생기고요.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항상 평균이라는 걸 구할 때는 예를 들면 50명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 50분의 계급값 곱하기 도수, 계급값 곱하기 도수 각각을 다 곱해서 그걸 다 더한 값이 이제 평균이 될 거고요. 그럼 계급값이라는 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계급값은 언제 배워요? 1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계급값이 뭐예요? 도수분포표에 관해서 배우시면서 나오죠. 예를 들면 40 이상, 50 미만 라고 할 때 50에서 60, 60에서 70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 도수가 뭐예요? 도수라는 건 뭐지? 계급이라는 건 뭐야? 계급이라는 건 뭐야? 그치? 이렇게 구간을 나누었을 때 요렇게 한 세트 이것들이 계급이 되는 거죠. 그럼 계급의 크기는 뭐야? 범위가 계급이 크기죠. 그래서 그 범위를 구할 때는 빼서 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급의 크기는 그럼 얼마라고 할 수 있나요? 10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때 계급값은 뭐예요? 그렇죠. 그럼 계급값 구할 때는 보통 어떻게 쓰나요? 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서 계급값 같은 경우에는 55, 여기는 45, 여기는 55 미쳤나봐요. 자, 여기는 65 이런 식으로 계급값들이 나오는 거고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해준 다음에 거기에 총합을 구하시면 되는 그게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너무 불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시험에는 아예 그 어느 교재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나오면 교육청에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그게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 내용 삭제라고만 나오고 끝나는 데에 비해서 그러면 그 가우스 기호 같은 경우도 교과 과정 내용 삭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우스 기호 배우잖아요. 실제로 시험에도 나오거든요.
교과과정 내용 삭제라는 건 그거야. 앞으로 학교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랑 앞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내지 않겠습니다. 랑은 다른 거거든요.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고,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교과과정 내용 삭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 그게 없다고, 교과과정상에서 그걸 안 배운다고 하더라도 개념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유추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가우스-기호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나와 있잖아, 항상. 각괄호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뭐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그것만 이용해서 푸는 것들을 나오는 게 이제 가우스-기호고, 대신에 그것 때문에 가우스-기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도수문법표 같은 경우는 근데 뭐가 됐냐면 아예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침상 2015 개정에서. 그 전까지는 나왔었으나, 왜? 겁나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쓰잘데기 없어서. 사실 그 평균을 구하는 것만 할 줄 알면, 여기 이거는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이 다음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희한하지? 바람이 풀파운데 왜 이 모양일까? 너한테 와요? 추워요? 난 더워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 창가가 겁나 더워요. 이 창가가 이러고 있으면 따뜻해요. 단열이 하나도 안 돼요. 자, 여튼 그래서 잡소리는 끝. 편집. 자, 여기서 이제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구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 의미가 없다. 즉, 이 대표값 말고 다른 대표값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른 대표값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중앙값이 있겠죠? 중앙값이 있습니다. 중앙값은 뭐죠? 정말 가운데에 있는. 근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거의 조건은 뭐냐면, 일단 먼저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에 그 다음에 꼭 가운데에 있는 값을 구하시는 게, 그죠? 중앙의 값. 그 가운데에 위치한, 가운데의 별량의 값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별량의 개수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죠. 만약에 n이 홀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5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얘는 중앙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중앙값이라고 하는 별량은 n 플러스 1분의 2 번째 별량값을 얘기하죠. 맞나요? 그죠? 그래서 5이면 하나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세 번째 별량. 그죠? 이게 정 가운데에 있는 별량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6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짝수인 경우에는 세 번째 수, 보통은 2분의 n 번째
랑 2분의 n 플러스 1 번째 별량을 여기도 여기 n분의 1, 2분의 n번째 별량과 2분의 n 플러스 1번째 별량을 2로 나눠준 값이 별량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중앙값의 특징 중에 하나, 반드시 그 중앙값은 별량 중에 하나의 값을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그 별량에서는 없는 어떠한 자료의 값이 중앙값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의 특징은 아까 뭐였죠?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정확하지,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값의 특징은 그럼 뭐라고요? 대체로 정확하긴 해요. 대체로 정확하긴 한 편인데 여기서의 뭐 굳이 따지자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 어떻게 하는 게 이쁠까요? 변량의 별량 중앙값은 별량이 아닐 별량값이라 했나? 별량의 별량들? 별량값?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살짝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수많은 별량들 중에서 중앙값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숫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면 1, 2, 3, 4 같은 경우에 중앙값은 2.5니까 이 별량 안에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별량값? 별량 자체가 자료에 수치가 있는 값을 별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치값? 내가 별량 중에 중앙값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 1하고 2하고 3하고 4라는 거에 중앙값은 얼마니까? 2.5가 되니까. 그죠? 요렇게 말을 조금 이쁘게 바꿀 수 있겠네요. 앞에서 절었던 부분은 잘라야지. 자, 그래서요. 사실은 그러면 대표값 중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평균이라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뭘까요? 최빈값을 많이 쓰죠. 왜 최빈값을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니네들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아, 우리 반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야, 니네 티셔츠 사이즈가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 반에 가장 많은 티셔츠 사이즈는 뭐 X라지입니다. 아닌가? XX라지입니다. 2X라지입니다. 뭐 이런 그럴 리가 없잖아. 그지? 여튼 그렇게 되는 것들로서 중앙값보다 사실은 최빈값을 더 많이 사용해. 미안해요. 니 쪽으로 갔어요. 숨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미안해요. 받으려다 말았어요. 받으면 안 돼! 하고 그냥 바닥에 떨궜어요. 받아도 어차피 튈 거 나 튀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한 번 튈 거 한 번 튀나 두 번 튀나. 다시 얘기할게요. 자, 최빈 값이 뭐라고요? 그쵸?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평균이랑 중앙값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량이라고 얘기했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어? 자료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최빈값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별량이 아니어도 돼요. 얘기했던 게 뭐였죠? 야, 니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이 과목이라는 건 별량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수학 1, 2가 없으니까 영어 이렇게 라고 한다면 얘네가 수학을 좋아할 리가 없어. 그지?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반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굳이 별량으로서 자료의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최빈 값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꼭 한 개가 아니어도 돼요. 그죠? 한 개,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는 게 예를 들어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최빈 값이 3이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죠. 자, 최빈 값이 3하고 4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최빈 값이 1, 2, 3, 1, 3, 3. 이씨, 나를 낚아. 지금, 뭐야, 이거 당연하게 1, 2, 3 누구야? 1, 3, 4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1, 1, 2, 2, 3, 3, 4, 4, 요렇게 값이 모두 다 각각의 별량에 대한, 자료에 대한 그 숫자들, 개수가 다 똑같아지면 이건 최빈 값이 없어져요. 여기선 최빈 값이 1, 2, 3, 4예요가 아니라 최빈 값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질 때는, 같은 개수를 가질 때는 최빈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한 개 이상,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값에 대한 설명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에서 한번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76페이지에서 1-1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 확인할 줄 아실 거고요. 대표값이 주어졌을 때 별량 구하기는 어떠한 그 대표값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6-1번이요. 니네 이거 맨날 틀리죠? 내가 전에 몇 번이나 설명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라고 했던 그대로 따라 하시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말고는 다 지들 멋대로 지들이 평소 푸는 대로 풀었다가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놨었죠. 뭐냐면 그 6번 문제 확인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 학기 기말고사에서 실시간 체육 실기평가에서 뭐야 이게? 말이 이상해. 2학기 기말고사에서 실시간 체육 실기평가에서 뭐야? 뭔가 이상해.
3학년 학생들 중에서 또 이상해. 남학생의 평균은 80점, 여학생의 평균은 85점이랍니다. 헐. 남자 여자 평가 기준이 달랐나요? 보통은 비슷할 텐데. 3학년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 83점이라고 할 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어떻게 되나요? 를 어떻게 구하죠? 전체 평균이 나오면 뭐가 필요해? 항상 평균을 구할 땐 뭐가 필요해? 항상 평균을 구할 땐 뭐가 필요하다고? 항상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별량의 개수가 필요하죠. 그럼 지금 별량의 개수가 따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으면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남자애, 여자애. 보통 일반적으로는 표를 그리시는 게 편해요.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전체가 관련된 것은 항상 표를 그리는 게 나아요. 뭐가? 평균과 그다음 하나?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 별량의 개수, 그 값의 총합, 인수? 인원, 학생 수.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총합.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평균을 구할 때 그 전체 값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은 남자 80, 여자 85, 전체 83 이라고 나와 있고, 남 학생 수 A, 여학생 수 B, 전체 학생 수 A 더하기 B. 총합은 그러면 80A, 85B, 여기는 곱하기 A 플러스 P 인데 총합은 서로 어때야 돼? 식이 나왔네요. 이대로 풀이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 B는 3A니까 A 대 B는 2 대 3이다 라고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7-1번 딱 보자마자 이거는 절대 누구 비추. 별량 한번 쓱 훑어보고 나서 느낀 점 뭐예요? 평균은 좀 그렇겠다라는 느낌 안 들어요? 왜? 뭐가 보여요? 23이라는 극단적인 값이 보이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바로 한눈에 보이면 본인 스스로 평균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포도 보겠습니다. 산, 분산될다 할 때 산, 분포되다 할 때 포. 그래서 어떻게 흩어져 있고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값. 즉, 흩어진 정도를 라고 얘기를 해요. 별량이 흩어진 정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3포도라는 거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편차가 후보군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표준 편차라는 게 삼포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산포도라는 거는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편차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되거든.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는데 그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는 거는 아까 대표값처럼 하나의 숫자로서 표현을 해야 해요. 하지만 편차 같은 경우에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요? 별량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죠. 즉, 별량의 총합이라는 거는 평균에다가 별량의 개수 곱한 거랑 똑같아요. 즉, 전체 총합은요? 전체 총합이랑 똑같아져서 같은 값을 서로 빼게 되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편차 자체로는 특징으로 써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더 떨어져 있는지를 더 극단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니까? 음수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 더했을 때 0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 그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제곱을 했을 때 값이 더 극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흩어져 있다라는 걸 더 뚜렷하게 나타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차를요 아예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요. 자, 이제부터 평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뭘 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는 거를 평균을 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건 같은 말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랑 편차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랑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몇 점 하던 것처럼 단위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평균도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편차도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그 단위를 제곱을 하는 순간 뭐라고 해야 돼? 예를 들면 분산이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분산이 뭐 2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20점점? 20제곱점? 20 라고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쓰지 않아요. 단위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단위가 없이 커진 거를 한번 다시 압축해 줄 필요가 있다. 단위를 다시 써주기 위해서 이제 뭔 짓을 하냐면 제곱을 했으면 그 제곱을 다시 벗겨주기 위해서 다시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 분산을 다 구한 다음에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다시 단위를 쓸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하는 말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대표값은 단위가 있어요. 즉 단위 안 쓰면 틀려요. 두 번째, 편차도 단위가 있어요. 안 쓰면 틀려요. 분산은 단위가 없어요. 단위 쓰면 틀려요.
다음에 표준 편차도 단위가 있어요. 안 쓰면 틀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평소에 나한테 굉장히 깐깐하게 선생님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안 썼는데 맞아요? 근데 그 단위 안 썼으면 다 그어버리세요. 안돼 제가 분산 빼고는 다 써요. 분산만 안 쓴다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다. 그지? 특징이 되는 걸 빨간색으로 표시했단다. 됐니? 자, 그래서요. 문제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몹시 귀찮아요. 평균 편차를 구하기 위해선 뭘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고, 편차 제곱을 구하기 위해선 뭘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죠? 표준 편차는 분산을 이용한 거니까 분산을 구해야 되고, 분산을 구하기 위해선 편차 제곱을 구해야 되고, 편차 제곱을 구하기 위해선 편차를 다 구해야 되는데, 그 편차라는 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별량 빼기 평균이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죠. 자, 네, 삼포도에 관한 거는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문제 몇 개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보자, 9번 안 해도 되죠. 편차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10번 안 해도 되죠. 이거는 편차의 성질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거네요. 그죠? 11번. 아하. 굉장히 귀찮긴 하지만 구하실 수 있어요. 그 11번에 나오는 공식 중에서 여러분들 분산을 구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이제 통합교과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2022 개정이 돼서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게 될 건데요. 2022 개정이 돼서 고등학교 올라간다라고 할 때에도 통계 자체에는 큰 틀의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라고 하는 거는 수하 과정에 있던 경우의 수와 그 경우의 수의 심화 과정인 그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이제 확률과 통계로 올라간다라는 거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어 있는 거에서 뭐가 생기냐면 행렬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서도 똑같이 분산을 구하는 식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분산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합니다. 결론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분산이라는 거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편차 제곱의 총합을 개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별량의 개수. 근데요, 이거 말고요, 이 식을요, 예를 들어 조금 복잡하게 4개만 가지고 해볼게요. A, B, C, D의 평균이 M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식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값은 M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보통 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자를 사용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V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가 분산이라는 거를 V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 별량 빼기 평균의 제곱을 4로 나눈 값이 V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숫자를 써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별량의 제곱의 합과 마이너스 2am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그리고 마이너스 4m제곱 분의 1 4로 나눈 값이 분산이 되죠. 따로따로 나눠볼까요? 4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뭐라고 했죠? 평균이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m제곱 여기 플러스죠.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 얘가 분산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다시 여기다 쓸게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빼기 m제곱 얘가 v제곱입니다. 즉 분산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저거 그대로 읽어보세요. 뭐예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얘가 바로 분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평균을 쓴다라는 거를 나중에 뭐 2라고 쓰나? 2라고 쓰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 11-1번에 이 공식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1-1번 같은 경우엔 식 어떻게 돼요? 별량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d제곱 2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 된다. 그러면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그죠? 원래대로 만약에 정석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5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더하기 쭉 쓴 다음에 풀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이 가능한 게 이제 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선택 과목에 있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걸로 구하는 것보다는 주로 아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1번 그래서 다 바로 나오죠. 그럼 12-1번도 마찬가지로 써먹을 수 있고요. 13-1번 뭐 변화량에 따른 분산과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변화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기억나요? 임의의 x값, 임의의 x값들에 대해서 x라는 애를 하나, 둘, 셋, 요런 애들로 생각할게요. 별량으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이 m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v제곱이라고 한다면 분산을 만약에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했을 때 평균은 어떻게 바뀌나요? 평균도 똑같이 am 플러스 b로 바뀌죠. 근데 v는 어떻게 바뀌어요? v제곱에서 어떻게 바뀌지? a제곱 v제곱으로 바뀌죠. b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간격이 늘어나면은 그죠? 흩어진 정도가 더 커지는 것 뿐이지 흩어진 정도가 그대로 간 상태로 더하거나 뺀다라고 해서 그죠? 삼포도 값인 분산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학생의 수학 성적을 2점씩 올려주면 표준 편차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14-1번, 13-1번 둘 다 똑같은 걸로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을 거고요.
16-1번 여기서만 나오는 도수분포표에서의 표준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 이 거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16-1번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깔끔하게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으로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2번은 계급값을 구하셔야 하네요. 아유 아름다워라. 파이팅.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똑같이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값의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한 거 빼기를 평균을 구한 거 빼기. 그다음에 근데 하지만 그 계급값에다 제곱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17번, 18번. 18번도 아까랑 동일한 방법 말한 거죠.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고 분산이 필요하고 분산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별량 제곱의 총합이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총합이 필요하다. 그걸 항상 써놔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전에 설명했고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준 편차의 직관적인 비교, 산포도와 자료의 분포 상태 이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24번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 별량을 하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 별량을 2개씩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수학 성적이랑 영어 성적이라던가 키랑 몸무게라던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몸무게랑 성적이라던가 어쨌든 별량이 2개가 되는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별량을 2개씩 조사하게 되면 그 조사했을 때 나오는 어떠한 2개의 별량을 순서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순서상을 각각에 대응되는 좌표 평면상에 점을 한번 찍어서 보인다면 그것들이 바로 산점도가 됩니다. 그 산점도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산점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려져요. 일단 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과 개형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내가 구한 2개의 자료, 예를 들면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있다고 한다면 영어라고 할까? 과학이라고 할까? 과학으로 가자. 수학이랑 과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수학과 과학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과학 성적보다 좋은 사람. 그죠? 이 중간은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서로 같은 라인이 될 거고요.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이 수학을 더 잘하는 사람, 수학 점수가 더 높았던 사람, 혹은 이쪽은 과학 성적이 더 좋은 사람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80점보다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과학 성적,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가 있냐면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이 차가 20점 이내인 학생들의 수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로 산점도를 응용해서 결과값들을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문제를 푸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문제의 말뜻 그대로 잘 해서 잘 세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상관관계된 그래서 산점도를 이용해서 2개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자료의 분포 상태가 대체로 이렇게 되더라.
즉, 요런 분포 상태를 그리더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즉, 기울기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대체로 한쪽이 증가할 때 나머지도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그거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요 그림 말고도 좀 더 넓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였죠?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또 두 개,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지는 아래로 이렇게 되는 애. 이거를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널쩍하게 되어 있는 애랑 얇은 애랑 비교를 한다면 얘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자료의 값이 항상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이라고 하기에는 원이라기보다는 사실적으로 분포 상태가 특징적이지 않은 것, 그냥 전반적으로 골고루 존재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요 세 가지들을 이제 대체로 뭐라고 부를까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음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구분할 줄만 아시면 되는 게 상관관계고요. 그 산점도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문제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